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작년에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전에 연애만 3년을 했고 서로 웬만한 건 속속들이 알고 있다 보니 다툴 일도 거의 없는 상태로 만나왔어요. 실제로 결혼하고도 저희는 꽤나 잘 맞는 편이라 살면서 크게 다툴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최근에 남편이랑 제대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네요. 나중에는 정말 이 남자랑 계속 사는 게 맞을까 싶을 만큼 심각하게 싸웠어요. 원래 남편이나 저나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관대한 편이긴 하지만 이번 싸움의 원인이 우리 친정엄마이다 보니 더더욱 화가 가라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집안 가정사예요.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정말 좋지가 않았고 이유는 바로 아빠 때문입니다.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사람 좋은 한량이시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최악의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허구한 날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게 낙인 아빠는 그나마 친가 쪽에서 가끔씩 도와주는 돈마저 본인 용돈으로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의심될 만큼 하루도 술 마시는 걸 거른 적이 없던 분이셨지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건 술에 취하면 그냥 잠만 자는 스타일이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저희 가족 생활비를 책임진 사람은 엄마가 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식당일부터 공장일까지 가리는 거 없이 악착같이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 부모님은 마침내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는 아빠와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빠가 있던 없던 엄마 어깨 위에 짐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쉬는 날도 없을 만큼 일만 하셔서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네요. 그런 엄마의 고생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차마 대학에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엄마에게 제 결심을 말씀드렸죠. 졸업하면 취업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는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엄마 본인이 살아보니까 제일 잘하신다며 배움이 짧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제일 서러운 일이라고. 엄마처럼 살기 싫으면 무조건 대학은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고3 때 이미 성적도 좋았다 보니 여러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전액은 아니지만 무난한 대학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엄마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친구들이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학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이미 교수님 추천으로 취업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네요. 비록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규모도 있고 탄탄한 회사라 평생 잘리기 전까지 다닐 계획이에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후부터 저는 엄마에게 매달 6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그 돈에서 100원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두셨다가 저 결혼할 때 깜짝 선물로 주시더군요. 초반에 엄마랑 용돈 드리는 문제로 잠시 사이가 멀어졌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많은 돈도 아닌데 그냥 받으며 어떠냐는 입장이었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부모가 자식 앞길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은 잡고 싶지 않다고 하시길래 결국 저는 저대로 용돈을 드리기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그 돈을 모아두셨던 거죠. 엄마 연세가 내일 모레 환갑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십니다. 거의 평생을 남의 식당에서 일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힘들어했던 게 안쓰러워. 3년 전쯤인가 엄마와 제가 힘을 합쳐 작은 고깃집을 차려드렸거든요.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 혼자 돈 모아가며 생활할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 저와 사귀기 시작한 남편도 저와 함께 엄마 식당에 자주 갔었고 그때마다 엄마는 푸짐하게 대접을 해주셨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엄마가 남편을 먼저 사윗감으로 찍으실 만큼 남편에 대한 평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다는 소식에 엄마는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글썽거리시며 행복해하셨을 정도니까요. 저희 남편은 부모님 두 분 모두 잘 계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엄마가 남편을 좋게 본 건 아무래도 능력적인 측면이었는데 저희 아빠를 생각해 본다면 100% 이해가 가실 거예요. 남자는 자고로 여자를 고생시키지 않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늘상 주장해오던 엄마 눈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당시 제 남편은 최고의 사윗감이었겠죠. 물론 제가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인 건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하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엄마의 의견도 어느 정도 작동을 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엄마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기뻐하는 일은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이번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 남편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이 없었던 게,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화를 내는 모습도 거의 못 봤을 만큼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시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라 남들 다 아는 시집살이도 경험해 본 적 없고요. 시댁이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시댁에 놀러 가면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많이 예뻐해 주십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도 안 지내시는데 명절에도 간단한 차례상만 차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나름 완벽한 결혼이라고 자신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단어까지 써버렸네요.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남편이 가졌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 중에 아주 친하면서도 라이벌 관계인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봐서 알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남편이 전교 1등이라면 그 사람은 만년 전교 2등이랄까요? 업무 성과부터 승진까지 항상 남편 바로 아래인 사람인데 그 둘이 어떻게 제일 친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제는 그 친구가 내년 초에 결혼을 한다고 술을 사는 날이었나 봐요. 듣기로는 결혼할 상대 여자의 집안이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다고 해요. 당연히 모아놓은 재산도 많겠죠? 문제는 은근히 저희 남편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남편에게 예비처가 자랑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물론 대놓고 저희 친정엄마를 비하하거나 까내리지는 않았지만 왜 다들 아시잖아요. 겸손한 척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부 다 자랑인 경우 말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고백하기를 자기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 부러움이나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는 변명일 수도 있으니 넘어갈게요. 아무튼 남편과 그 친구 외에도 후배 몇 명이랑 술을 마시다가 저희 동네로 넘어왔고 이 차를 어디로 갈까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저희 엄마 식당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한 잔 더 마시자고 했나 봐요. 예전에 저희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 남편 회사 동기들 몇 명이랑 저희 엄마 식당에서 두세 번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한 거죠. 처음에 남편은 불편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술 취한 모습을 장모님에게 보이기가 싫어 거절을 했다네요. 하지만 분위기가 다들 가자는 쪽으로 쏠리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희 엄마 식당으로 향했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위의 방문에 엄마는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마침 다른 손님도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이라 엄마가 직접 테이블에서 고기도 구워주며 사위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문제는 그런 저희 엄마가 남편 눈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글을 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우리 엄마가 어떤 면에서 창피하게 느껴졌는지 말이에요. 아무튼 술자리가 다 끝나고 남편이 계산하려 카운터로 갔을 때 당연히 저희 엄마는 괜찮다면서 어떻게 사위한테 돈을 받겠냐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 5명이서 고기에 술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그냥 계산하시라 실갱이를 하다 거기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답니다. 거기다 남편은 술김에 그랬다고 변명을 하긴 했지만 우리 엄마한테 자기 창피하게 좀 하지 말고 계산이나 하라며 막말까지 했다네요.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엄마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죠. 그리곤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박서방한테 미안하다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대충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자리에서 따졌어요. 엄마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네 발로 찾아갔으면서 뭐가 그렇게 창피하냐. 아니 우리 엄마가 국어를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냐라며 미친 듯이 퍼부어댔습니다. 완전히 눈이 돌아갔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뭘 그 정도 가지고 소란이냐며 받아쳤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소리까지 지르며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비록 금전적으로 해준 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가져다 주실 만큼 사위 사랑이 극진한 분이신데 어떻게 감히 우리 엄마한테 창피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창피한 장모였다면 끝까지 거긴 못 가겠다 하고 다른 곳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많은 술집 밥집 놔두고 왜 하필 우리 엄마 식당에 가서는 이 사단을 만드냐고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그때 술이 조금 깨고 정신이 돌아왔는지 자기가 어젯밤엔 술이 너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다시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 안 마시고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엄마에 대한 당신 태도가 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된다 말하곤 그냥 출근해 버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미안하다고 문자가 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남편이 한 행동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라는 걱정뿐이었네요. 하지만 엄마는 저한테 전화해서 그만 화해하라고 괜히 못난 엄마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시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은 요즘 친구가 자꾸만 처갓집 자랑을 한 게 마음에 남아서 그런 것 같다는 변명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우리 엄마를 계속해서 부끄러워하고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한평생 고생해가며 저 하나 잘 키워주셨고 결혼할 때도 엄마가 혼수에 보태쓰라고 3천만 원이나 주셨어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점점 더 화가 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앞날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복잡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냉랭하게 대했고 우리 엄마에 대한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를 창피해하는 남편이랑 계속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무렵 하루는 저녁 늦게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에 엄마는 빨리 와서 네 신랑 좀 데리고 가라고 하셨고 엄마 이야기에 따르면 남편이 식당 구석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무리 일어나라고 해도 남편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엄마는 이게 무슨 난리냐며 빨리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깜짝 놀란 저는 택시를 타고 엄마 가게로 달려갔지요.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엄마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제 손을 잡아 끌면서 네 남편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소연을 하셨고 남편은 셔츠 소매만 걷어올린 채로 손님들한테 물도 가져다 주고 테이블도 닦는 등 아주 가관도 아니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이 정도까지 과격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그동안 화가 나 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한때 상황이 정말 심각할 때는 이대로 남편과 끝까지 풀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었지만 남편이 남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한번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지요. 그날 저녁 남편은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끝까지 엄마를 도와 일을 했고요.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하더군요.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속이 좁은 인간인 줄 몰랐대요. 친구가 결혼하는 건 축하할 일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처가덕을 볼 그 친구가 부러웠다네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자신이 저희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답니다. 저는 깔끔하게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만약에 제가 남편 입장이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부러웠을 테니까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하냐인 것 같아요. 비록 며칠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늦게라도 확실하게 사과해준 남편이 자랑스럽고요. 처음으로 남편이랑 크게 싸운 거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종종 작은 말싸움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만큼 그 일 이후에 저희 부부 사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남편에게 잘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 역시도 남편처럼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싱겁게 끝이 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을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은 좋네요. 앞으로도 우리 엄마 잘 챙기면서 제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